오늘 AI 인적성 굉장히 특별한 주제를 좀 다뤄보게 되었어요. 사실 BJF 리텔이 이번 인턴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채에서는 치러지기도 했고 또 다른 기업들에서도 점점 이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이게 어떤 시험일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대부분 처음 지원하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GSAT 같은 경우 이번에도 또 비대면으로 치러졌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인적성 검사가 맞긴 하지만 AI 검사라고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실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GSAT 같은 경우에는 시험장이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카메라를 컴퓨터를 들고 사방을 돌려가지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지도 확인하고 와. 위아래로 계속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험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AI 이 인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단순히 그냥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인성 검사도 할 뿐더러 게임 전형이라든지 면접 전형까지도 포함된 토탈 채용 프로세스를 그냥 온라인으로 그리고 AI와 함께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지금 게임이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험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게임이라는 내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인적성 검사 온라인 AI가 도입됐을 때 굉장히 난해했던 부분이 이 게임인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열심히 풀어야겠지만 없는 것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의 성향적인 측면 적성적인 측면을 확인한다고 하는 게 가장 크다고 합니다. 실제 채용 설명회에서도 이 게임이 뭐 당락을 좌우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보다는 집중해서 해라. 그리고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BJF 리테일의 인재성과 부합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측면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걱정을 크게 많이 하시기보다는 즐기시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평소에도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저희 게임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일단은 스마트폰 게임이랑 비슷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저는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스마트폰 게임은 근데 단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네. 아무래도 단순한 거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성향적인 측면을 확인하려고 하다 보니까 닌땡도의 네. 약간 옛날에 두뇌 그 퍼즐 막 두뇌 트레이닝이라는 혹시 게임 기억하시나요?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거였죠? 그것도 막 이제 단어를 맞추고 연상 퀴즈 이런 것들이 되게 있어가지고 두뇌 트레이닝 한창 유행했었거든요. 네네. 그런 유형의 게임들이 대부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하나 들어주시긴 했는데 사실 네. 게임이 어떻게 시험에 접목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보통은 한 4개 정도, 평균 한 6개 정도 게임이 출제가 되는데, 뭐, 지난 기출, 이번에 또 전형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똑같은 게임이 나올지는 제가 확답은 못해요. 하지만 그쵸. 이제 기출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으니까 평균 4개, 많게는 6개 정도의 게임이 출제가 되었고요. 뭐, 게임을 살펴보면은 원탑 쌓기라든지 아니면 색깔 맞추기, 풍선 물기, 저울 재기, 뭐 기억력 테스트 같은 게임들이 존재했습니다. 이게 응시자들이 게임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단점은 일단 다 해야 됩니다. 이 종류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6개를 다 완수를 해야지 이제 다음 절차로 밟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게임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다. 제가 지금 설명했다고 인터넷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그냥 단순히 짚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하기 전에 무조건 안내사항이 꼼꼼하게 나와 있거든요. 잘 숙지하셔서 그 다음에 응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네. 저 궁금한데 혹시 시간 제한도 있나요? 시간 제한 있죠. 있어요? 이제 시간 제한은 게임마다 다른데 뭐 준비 시간이 있다라기보다는 게임 시간들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뿐만 아니라 횟수도 제한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이제 네. 게임마다 좀 특징들을 조금씩은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뭐 게임 많이 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자신 있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문제 하나 보여주실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핸드폰 게임과 다른 부분 이제 첫 번째 이제 예시인데요. 네. 혹시 하노이의 탑이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하노이의 뭐 별 이런 건 들어봤어도 첫 번째 예시는요, 원탑 네. 쌓기라는 게임 전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탑은 하노이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프랑스 수학자 루카스라는 분이 창시한 건데, 네. 이제 원탑을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네. 다만 이 원형의 이제 원반이 자기보다 큰 거는 위로 올라갈 수 없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옮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게임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초기 상태를 이렇게 놔둬놓고 목표 상태를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옮기세요라고 하면서 제한된 횟수를 줍니다. 네. 그리고 그 제한된 횟수 안에 클릭을 통해서 옮겨야 되는 그러한 면접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누르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횟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너무 심도 깊게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시간 제한 때문에 또 시간 초과가 될 수 있고 우와, 그래서 어렵다. 이거를 알고 있으면 조금은 그래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막 수학자처럼 뭐 n번째에 무조건 다 옮겨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그 연상 능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실제 그 타이트한 최종 횟수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기회를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하노이 탑을 모르신다라고 한다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찾아보시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본 적은 확실히 있는데 풀러라고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저도 사실 이거 풀라 그러면은 BJF 디테일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니 게임이라고 해서 좀 재밌고 가벼운 음. 내용을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좀 고려해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예시 문제를 혹시 하나만 더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제일 저는 재밌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풍선 불기 테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오. 이건 뭐냐면은 풍선 개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8개에서 10개가 있는데 이 풍선을 실제로 불기가 아니라 이 불 때마다 그 풍선의 가치가 올라가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풍선을 불게 되면요. 그거를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풍선을 그냥 안 불었을 때 상대방한테 팔 수도 있지만 불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불고 나서 팔 때 그러면 다 불면 되지 않냐? 네. 라고 생각할 텐데 불 때마다 터질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터지면 빵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풍선이 10개다 치면은 하나를 불어서 팔 수도 있지만 이게 불었을 때 터지면은 그냥 팔 수 없다. 그래서 목표로 최대한 많이 돈을 버는 게 목표인데 막 처음에 이제 처음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돈 많이 벌면 되지 하면서 계속 클릭하면서 불어요. 네. 터질 수 그리고 있잖아요. 터져요. 또 불어요. 터져요. 또 불어요. 터져요. 해가지고 한 풍선 개수가 3-4개 정도가 날아가고 나서 이렇게 위험성 높은 투자를 하면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한 2-3번, 많게는 6번 정도만 불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얼마나 수익을 위해서 리스크를 감수하는지 그러한 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면접 전형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성향을 테스트하는 거구나.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떤 게 어떤 확률로 터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 해봐야 합니다. 아니, 몇 개 뭐 볼 거예요? 저는 그냥 넉넉 잡아 5개 정도. 몇 개 정도 이 한번 정도면 물어보고 안정인가요? 이 정도면 그래도 네. 안정적인 것 같아요. 안정적인 투자 성향인 네. 것 같습니다. 진짜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3개 정도만 안전빵으로 해놓고 7개를 그냥 다 불어넣고 터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게임이긴 한데 성향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온라인 인적성 검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 재밌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뭐 얘기를 들으니까 재밌고 새롭긴 한데 또 약간 어려운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혹시 또 다른 유형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 다른 유형 중에 하나 예시는 색깔 맞추기 게임 예시를 들고 싶은데 네. 이건 왠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도 다들 응시자들이 쉬워하더라고요. 이 연상력이라든지 기억력이 좀 좋은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되게 쉽게 접근하는데 빨강, 초록 이렇게 돼 있으면은 네. 이게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게 빨강인지 초록인지 체크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예시인 거고 실제로는 이제 색깔이랑 글씨가 다르게 돼 있거나 같게 돼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맞는지를 빠르게 체크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면접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색깔이랑 그다음에 물체 이름의 색을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렇죠. 바나나면 네, 맞습니다. 노랑. 네, 맞습니다. 바나나면 노랑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옆에서 노랑이니까 바나나니까 O를 체크하고 넘어가는 뭐 아니면은 이게 노랑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 색깔은 글씨 색깔이 이제 빨간색이 돼 있는데 바나나다. 네. 그러면 이거는 X인 거고 아.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근데 이게 또 그때그때마다 전형이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저는 이제 예시로 들어드린 게 물체로 예시를 들어드렸는데 네. 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색깔만 변형시켜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색깔만 변형시켜서. 네, 그래서 크게 이거는 사실 다른 AI 면접 전형 그리고 다양한 AI 인적성 전형 중에 가장 난이도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되게 기분 좋게 풀 수 있을 것 같고 네. 서현 초록, 미정 보라 어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혹시 또 있을까요? 이제 또 하나 네. 더 말씀드리면 저울제기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저울제기가 사실은 저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이 주어졌어요. 네. 공이 주어지는데 이게 야구공일 수도 있고 배구공일 수도 있고 축구공일 수도 있고 줄무늬공일 수도 있고 땡땡이공일 수도 있어요. 공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예시로 들어드린 거는 한 3개 정도 나와 있는데 네. 실제 사례에서는 한 5개, 6개도 넘어간다라고 해요. 오, 많구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공들의 무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저울을 통해서 이 공이 어떤 게 무겁고 가벼운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수치적인 자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을 다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기억을 못하면 네. 문제가 벌어지는 게 뭐냐면 공을 비교를 해놨다라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농구공이랑 축구공을 비교를 했어요. 다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게 공이 순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서로 기억하면 안 된다. 아. 공이 어떤 생김새로 뭐가 제일 무거웠는지를 기억을 다 해놓고 가장 무거운 순서대로 배열을 해놔야 되는 문제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게임을 가장한 시험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뭐 쟀다고 해가지고 밑에 수치가 떠가지고 몇 킬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나마 그러니까요. 기억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배열을 할 때마다 기존에 있던 배열들도 계속 순서가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축구공이 누구보다 컸는지를 다 기억해놔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여기서 그러면 그냥 펜이랑 네. 노트 같은 거 갖다 놓고서는 그냥 이렇게 싹싹싹 하면 되지 않냐? 메모 살짝 하면서. 메모 살짝 네. 하면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카메라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여러분들을 눈을 보고 여러분들의 시선 처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아니면 말투, 억양 이런 것들이 다 중점적으로 체크되는 게 AI 면접 전형인 만큼 이렇게 꼼수를 쓰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 꼼수를 쓰기에는 시간이 너무 제한이 촉박해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뭐 공이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냥 여러분들의 감으로 푸는 게 맞지 그걸 너무 막 그런 필기라든지 시험을 어떻게든 잘 보려고 하는 의지에 너무 투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막상 이렇게 또 문제를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성향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직무 역량도 확인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면접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런 내면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제일 크다고 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이제 영업관리 특히 지원한다고 하면 이 영업관리자로서 얼마나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냐 얼마나 집중력, 기억력을 하겠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이제 간단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영업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실제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 직무가 크게 3가지로 나뉘거든요. ST, SP, SC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 각각의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직무는 SC 즉 스토어 컨설턴트가 제일 큰데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꼼꼼함입니다. 꼼꼼한. 네, 기억력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업주들이 네. 그 이제 편의점들 CU를 이제 관리하시는 가맹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보통 한 사람당 평균 12개에서 15군데 정도의 가맹점들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관리하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A라는 가맹점주랑 나 월요일 날 방문할게요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근데 만약에 B, C, D랑도 그런 약속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에 있던 약속을 기억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스케줄이 꼬인다라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스케줄 관리의 꼼꼼함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연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적성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유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니 이런 것들을 보고 실제 면접장에서 진짜 그런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뭐 지금까지는 게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게임 외에도 보니까 질의응답도 있고요. 또 인성검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일단은 질의응답 같은 경우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질문을 물어보면은 그냥 마이크로 녹음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1분 자기소개 같은 것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면접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혹은 가장 열정을 발휘했던 사례가 있었는가? 아하. 뭐 이런 실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성 면접에서 나오는 질문들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면접보다 조금 좋은 점이라고 네. 한다면은
질문이 나와도 생각할 시간을 한 60초 정도 주고 오. 그 다음에 한 90초 정도의 녹음 시간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질문을 받았다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면접 전형이랑 똑같이 준비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 곰곰이 생각하시고 나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과제 수행도 있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과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제 수행 말씀이세요? 네, 이제- 인성검사 과제 수행. 인성검사 과제 수행 어떤 여기 제분의 인성검사 과제 수행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이 과제 수행이 이제 나중에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여기서는 이제 상황 면접 같은 것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과제라는 게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절차상의 시험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성 검사의 필기 코딩 테스트라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렇구나. AI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과제라고 흔히 부르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이름을 AI 면접이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데 사실 뭐 내용은 기존의 인적성 검사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인적성 검사 플러스 면접 검사, 그냥 사실상 그냥 채용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요약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대로 이제 과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너무 과제라고 접근하시고 뭔가를 막 미리 해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즐기세요. 그게 사실은 핵심이다. 이게 안 즐기면 문제가 뭐가 벌어지냐면은 네. 네. 이게 카메라를 통해서 내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카메라에 대고서는 하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어머, 네. 아니면 막 눈을 찌푸린다든지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아니면 시선을 딴 데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강아지가 짖는다든지 막 이렇게 되면은 진짜 평가에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AI다 보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시선 처리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어투나 말투를 쓰는지까지도 녹음이 될 거라 이렇게 좀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실제 면접을 보듯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떻게 임할지를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한 초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진짜 뭔가 녹화가 되고 녹음이 되니까 좀 더 실제 면접보다 오히려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그 성향적인 측면을 검사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인성 검사지를 풀 때 녹음이나 녹화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인성 검사지가 너무 많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막 한숨 하다가 쉬죠. 한숨 쉬고 안 돼. 예, 안 되고 막 욕하고 뭐 이런 걸 내 막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그냥 면접관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면접관이 앞에 있다 생각하면 또 즐길 수가 없단 말이죠. 그쵸. 참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연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성검사하면 사실 또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을까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일관성 있게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일관성 있게 한다는 거에 집중하게 되면 큰 문제가 벌어지죠. 왜냐하면 왜요?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업 관리라고 한다면 적극성이 중요하다. 영업 관리라 하면 팀워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나는 팀워크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줘야지. 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여줘야지라고 하면서 네. 비슷한 질문지가 나왔을 때 그거를 찍고 넘어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문제 양이 200문제나 300문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뒤에서 했던 이야기가 달라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인성검사는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300문제를 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 사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속이고서는 내가 적극적이지 않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앞에 질문지에서 막 체크를 했는데 뒤에 질문지에서 나온 요소들이랑 상충되는 게 있으면 그 친구는 아무리 적극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상호 반작용이 일어나는 질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L척도라고 부르는 소위 라이 척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그런 거짓말 척도가 높아지면은 여러분들 인성검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는 뭐냐? 이 시험 검사를 진정성 있게 안 했다. 이 사람은 검증이 불가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뭐 인성검사가 정답이 정해진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솔직하게 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이어서 상황 면접이라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이 상황 면접은요 말 그대로 몇 가지의 상황이 나오는데 네. 앞서 말한 게 뭐 가장 열정을 발휘했던 사례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본 거는 진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성 면접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 인성 면접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다만
실제 상황을 주어지고 그 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실제 상황 면접 질문들을 면접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뭐 직장 상사가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걸 목격했냐, 목격했다, 상부에 보고하겠는가, 아. 뭐 이러한 면접 전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난이도를 쉽게 한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상황 질문입니다. 혹시 질문 사례도 좀 있을까요? 네, 그럼?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분 혹시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본 적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많죠. 그럼 친구들이 본인한테 이제 그럼 메뉴 너가 골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메뉴를 고릅니다. 근데 제가 메뉴를 고르는 족족 싫다고 합니다. 아하. 또 그건 싫대? 네, 이거 먹자 그럼 싫어. 이거 먹자 그럼 싫어. 이거 먹자 그럼 그 친구 싫어. 안 되겠네요. 너가 해. 그럴 때 어떻게 하겠는가? 아. 가 실제 상황 면접 질문 중에 하나의 예시입니다. 어. 뭐 또 다른 예시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당신을 아는 사람이 예를 들면 화장실에 가 있는데 네. 밖에서 제가 아는 사람 둘이서 막 제 험담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제 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 그때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꼈어. 문을 열고 박쳐 나간다든지 뭐 어떻게 네. 할지 아니면 조용히 기다릴 것인지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근데 할 거예요?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네요. 무슨 험담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응도 그렇고. 저는 일단 메뉴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떻게 할 하시겠습니까? 저는 야 너가 고를 거 아니면 따라 그냥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아. 아마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뭔가 면접에서는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 뭐 3가지 선택지 줄 테니까 이 안에서 골라봐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극단적으로 그냥 포기한다라든지 아니면 선택을 강요한다라는 측면이 영업 관리자로서 SC 컨설턴트로서 어떻게 보여질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SC 컨설턴트, SC 이제 그 영업 관리 직무 자체는 이 점주들한테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관계를 쌓는 건데 점주들한테 아웃풋을 내게끔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맞다고 계속 강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점주들은 여러분들한테 메뉴를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에 우리 점초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맞아요라고 해도 점주들은 굉장히 반응을 냉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거 좀 다른 예시 좀 갖고 와요. 다른 전략 좀 갖고 와 주세요. 빼빼로데이라고 꼭 매출을 이렇게 할인을 행사를 해야 되냐? 다른 거 좀 갖고 와 달라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해서 강요하는 영업 관리자가 과연 좋은 영업 관리자일지. 근데 그 강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강요를 할지, 어떻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할지, 혹은 그 선택지를 어떻게 하면 점주들과 함께 추려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선택사항들을 제공을 하고 그런 선택사항을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충분히 좋은 면접 전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이 2번째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뭐 예시 답변을 한번 해볼까요? 미정 아나운서는 어떨 것 같아요? 전 일단 부릉부릉. 누가 험담을 화장실 한다면 안에서 네 욕을 했어? 라고 하지만 당장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민망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와서 좀 물고 그리고 뭐 연락을 따로 한번 정말 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또 하려고 하시나요? 일단은 저에 대한 불만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제가 뭐 해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좀 푸는 게 좋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이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관계지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이제 바로 튀어나와가지고 화를 낸다든지 막 닥달한다든지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런 컨트롤 주체를 못하죠.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서 뭐 참는다, 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왜 듣고만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네. 내가 오해할 수도 있고 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이 상황이 민망해질 수도 있으니까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선택지를 제공하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거는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서 그냥 끝내서 회피를 하는 게 아닌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불러서 밥을 먹겠다라든지 아니면 그게 오해가 있으면 푼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고친다든지 하는 노력들. 그게 결국에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노력이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잘못된 답변 같은 경우에는 바로 화를 내가지고 내가 잘못된 부분을 고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피해버린다라든지 만약에 그냥 고친다라고 한다면 너무 강압적인 관계로 보일 거예요. 근데 그쵸. 반대로 완전히 그냥 회피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른 채를 하면은 그것도 그것도 네. 관계 지향성에서는 굉장히 어긋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님께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좀 진짜 실제 사례처럼 진정성 있는 답변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진정성보다 큰 무기는 없죠.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막상 실제로 풀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답변을 준비하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주나요? 일단 이 상황 면접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똑같이 앞서 말한 그런 인성 면접이랑 비슷하게 그래도 60초 정도의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사례가 흔히 주위에서 겪을 만한 사례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차분하게 임하시되 내 답변이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답변 그리고 아하. 이게 간접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영업관리 직무자의 성향이라든지 역량이 보여진다는 점 그거를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말씀처럼 뭐 강아지가 짖을 수도 있고 주의할 점들을 좀 짚어주시면요. 네,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원활한 컴퓨터 환경입니다. 음. 이게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웹캠이 달려 있고 마이크가 달려 있었으면 대부분 다 노트북을 써요. 그렇잖아요. 이제 일반 데스크탑에 웹캠이나 마이크를 갖고 있는 친구는 거의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노트북을 쓰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귀찮다고 그냥 와이파이 환경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집은 좀 배경이 안 이쁘다. 아, 혹은 카페.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스터디룸을 빌려서 한다든지.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첫 번째가 뭐냐? 와이파이예요. 네. 이게 중간에 끊길 수가 있어요. 이 끊기면은 진짜 엄청나게 난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BJF 리테일은 여러분들한테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면서 한 번 정도의 기회를 더 줍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에러일 경우에는 끊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번이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응시가 불가능해집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와이파이 환경에서 하기보다는 원활한 컴퓨터 환경이니 이제 인터넷, 유선 환경에서 했으면 좋겠다가 사실은 큰 핵심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로 하다 보면 노트북을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노트북을 하면은 나는 노트북이 너무 잘 돼, 맥 엄청 잘 써라고 하면서 그냥 터치패드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앞서 게임들 얘기했잖아요. 네. 네. 아. 이 터치패드로 하면요 답답해 죽을 겁니다. 답답하겠다. 그래서 무조건 마우스를 써라. 진짜 터치패드로만 하다가 망한 케이스를 한두 번 봤거든요. 아. 네, 마우스를 꼭 연결해서 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환경에는 소프트웨어적인 환경도 분명히 있는데 이 응시하기 전에 분명히 알려줄 거예요. 어떤 웹브라우저를 쓰라라는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를 꼭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은 뭐 크롬이라든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 어떤 거를 쓰라는지 나오는데 크롬이 만약에 안 깔려 있다 그러면 크롬 웹브라우저를 꼭 설치해 놓고서는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AI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인적성 검사를 AI를 활용하는 게 많아질까요? 어떻게 볼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도입 단계이긴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부터 절차상으로 조금씩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의 아웃풋을 쌓아 넣어야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주기적으로 도입할지 않을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그래서 지금 대부분 한 90% 이상의 기업들이 AI 면접 때문에 합부를 가리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면접에서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비중은 앞으로 커져가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AI 면접, AI 인적성, 온라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합부를 가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세대 교체의 한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